네,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요, 인문학을 하나님께 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 읽다가 제가 되게 좋은 대목을 발견해서 여러분한테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인문학의 매력 파트인 공감. 좀 화두죠, 공감. 공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왜 인문학에 빠져들까요? 인문학의 열기가 몰아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문학이 따뜻한 공감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요? 인간을 향한 따뜻한 시선. 못난 놈은 서로 쳐다만 봐도 즐겁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바라보며, 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하면서 낄낄대며 공감하는 것입니다. 활 잘 쏘고 칼싸움 잘하는 영웅은 많지요. 그러나 진정한 영웅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마치 자기 것인 양 느끼고 끼어드는 공감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요? 세계적인 사회자 제레미 리프킨은 공감의 시대에서 21세기에 있어서 최대 강자는 공감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오엘리의 단편소설 강도와 신경통에서는 신경통 치료비를 마련하느라 도둑질하는 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들어간 집주인 또한 신경통을 앓는 것을 알고는 도둑질은 안 하고 밤새 신경통 치료에 있기만 하다 헤어졌다고 해요. 공감하면 도둑도 친구로 변하는 것이죠. 소설가 이회수는 세상에서 제일 매운 고추는 마른 고추도 빵 고추도 파란 고추도 빨간 고추도 아닌 눈에 들어간 고추라고 했습니다. 눈에 들어간 고추라고 말하는 순간 자신과 대상이 하나가 되고 그 매운 감각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상과 합일되는 가슴으로 쓰는 글을 쓰고 싶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또한 공감의 문제겠죠. 사람은 견해가 일치할 때보다 공감할 때 가장 따뜻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인성교육 하면서 이제 5분 정도 아이들에게 좋은 얘기를 들려주면서 아이들의 마음에 이렇게 예쁜 겨자씨를 이렇게 심겨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운영할 때니까 한 5년 정도의 시간을 제가 아이들과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때 어떤 아이가 했던 말이 저는 기억에 나요.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밥을 먹고 있는 30분 동안도 아프리카의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중학교 한 2학년 되는 여자애였거든요. 근데 걔가 막 화를 내면서, 아프리카는 그럴지 모르지만,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굶는 사람이 있냐고 막 따지듯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너만 모를 뿐이야. 그랬더니 제 주변엔 하나도 없어요. 요즘 21세기 이런 시기에 무슨 굶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엔 있고 내가 가본 곳엔 분명히 있었어. 거짓말하지 말아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걔가 집을 그냥 가버리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저렇게 공감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기가 느껴보지 못했다고 그래서 부인할까? 그런 세상 자체가 없다라고 말을 할까? 그냥 되게 놀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의 그런 굉장히 특징은 자신들이 경험해보지 않는 거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자신들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감정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의 문제점은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공감의 부족이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까? 그리고 양육할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을까? 교육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주변의 어른들, 부모들, 교사들의 어떠한 고민거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한 10년 정도를 자원봉사하면서 시간을 보냈었는데, 노숙자 봉사나 이제 지적 장애인 봉사나 그다음에 이제 쪽방촌 아이들 봉사나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그곳에 데려가서 직접 그걸 보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중학교 남자애들이 그 심한 달동네에 그 비탈길을 쭉쭉 내려오고 장난치면서 우리 동네는 왜 이런 게 없냐고, 이렇게 재밌는 곳이 왜 없냐고,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보면서 많이 웃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그런 좋은 동네, 부자 동네, 늘 평평한 동네만 있다가 이렇게 심하게 비탈길, 심한 골목길, 이런 곳에 오면서 굉장히 생소한 낯설음,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물론 장난으로 말하긴 했지만, 그 아이들에게 분명히 좋은 겨자씨가 심겨졌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신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가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중에 한 여자애가 했던 얘기가 생각납니다. 그 여자애가 뭐라 그랬냐면, 그 아이는 이제 부모가 이혼하셔서 아버지를 한 달에 한 번씩 보러 다니는 그런 아이였는데, 그때 그냥 자원봉사 갔던 그 경험을 아빠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빠랑 이제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에 갈 때는 꼭 이렇게 손난로 같은 거 사서 거기서 만나는 애들 주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가난한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스스로가 그걸 느낀 거죠. 우리 다음에 갈 때 그런 선물 같은 거 준비해 갈까? 이렇게 말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본인이 그걸 느낀 거잖아요. 느끼고 공감한 것이죠. 근데 만약에 어떤 그런 계기들이 없다면 그 아이 첫 번째 예로 들었던 아이처럼 제 주변은 그런 게 없어요.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했겠죠. 하지만 오늘날에도 겨울에는 정말 많은 노숙인들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더구나 코로나 시대에 굶주려서 너무나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안나의 집 같은 경우에는 700개의 도시락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는데, 늦게 온 사람이 너무나 배가 고프다, 이틀 동안 굶었다, 이런 말을 하니까 거기 신부님께서 너무 가슴 아팠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신문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오늘날에 이런 공감이 부족한 거, 너와 내가 하나와 같고 내가 마치 그 상황에 있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부족한 것은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 없이 살아온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조금만 척박하고 조금은 낯선 곳에 생경한 그 장소의 아이들을 이끌어서 아이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새로운 세계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시선을 넓혀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저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느껴졌고요. 그 다음에 이 아름다운 책을 보면서 또 한 번 느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감하는 하루 오늘도 되어보실게요. 바이바이.